자, 여러분 오늘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됐는데, 오늘부터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브리핑을 할 거고 공부를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문제도 풀어보고 이런 시간을 가질 텐데, 자, 선생님이 얘기를 할 때 지금 우리 기하학이라는 것을 공부를 할 건데, 이 기하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 먼저 조금 관점을 정확하게 잡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뭐냐면은, 자, 중학교 기하학은 필요한 것만 하면 됩니다. 필요한 것만. 그리고 지금 1학년 때는 여러분들 시험도 안 보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풀게 하거나 뭐 오답 노트를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대수학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건 여전히 맞고, 이 중학교 때 배워야 할 기하학은 앞으로 우리가 고등 과정이라든가 그 대수학을 함에 있어서 응용 부분에서 사용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학습하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재료학을 가르쳐 주면서 이 기하학 쪽을 가르쳐 주면서 이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 요 얘기를 먼저 일단 여러분들에게 해주면서 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나눠준, 아마 지금 출력을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출력이 된 자료에 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기하학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자, 그 어떤 단원들보다도, 수학의 단원들보다도 그 제일 기하학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용어야, 용어. 용어와 정의. 자, 우리가 대수학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은, 봐봐. 자, x 더하기 5는 7이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봐.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x값 구하면 되는 거잖아. 굳이 방정식이라는 단어, 미지수라는 단어, 이런 것들을 굳이 모른다 할지라도 x를 구하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이 기하학에서 배운 단어는 용어 자체를 모르면 아예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수선의 발, 엇각, 동의각, 맞곡지각, 이런 말들을 오늘 지금 배우게 될 텐데, 이런 말들을 모르면은 전혀 배울 수가 없어. 전혀 배울 수가 없이 이거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무엇보다 지금 이 기하학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들어야 될 부분은 선생님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줄 때 그 정의가 어떤 뜻을 품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에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생님 여기가 뭐 정의, 공리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게 써놨는데, 일단은 지금 현행 교육 과정에서 정의, 정리, 공리 뭐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얘기들 한번 그냥 쭉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좀 읽어보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도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의야, 정의. 그러니까 얘가 도대체 이 선분 AB라고 했을 때 그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뭐 직선 AB라고 했을 때, 반직선 AB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설명을 먼저 드리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뭐 지금 한번 참고만 해보세요. 쭉 읽어보면서 좀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면은 그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으니까 이렇게 하고, 우리가 흔히 지금 기하학이라는 것을 배울 때 지금 유클리드 기하학과 해석 기하학으로 나눠요. 자, 뭐냐면은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자, 유클리드 기하학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우게 될 기하학이에요. 그냥 평면에다가 도형 그려놓고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내는 것을 우리는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하고, 해석 기하학은 뭐냐면은 이 도형들을 좌표 평면 위에다 딱 올려놓고 이 좌표 평면에다가 그 점들을 우리가 수식으로 대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걸 해석 기하학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왜 이 기하학을 그렇게 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야. 안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냐 하면은, 자, 중학교 기하학은 100% 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중학교 기하학은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그런데 고등학교로 가면은 100% 이것이 해석 기하학으로 바뀌어요. 그게 왜 그러냐?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냥 도형은 이렇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겠지만 실제로 해석 기하학 쪽으로 많이 자, 고등학교 가면 해석 기하학으로 완전히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것들만 알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야. 필요한 것들만 알면. 그 중학교 1학년 더더구나 시험도 안 보니까. 필요한 것만 중요한 것들로 이제 찝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실제로 그런데 지금 수능 경향을 봐서는 이제 이런 유클리드 기하학도 기본적으로 좀 많이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삼각함수라든가 이런 쪽 배우다 보면은 요즘에는 그런 쪽에서도 꽤나 어려운 문제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유클리드 기하학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그냥 굉장히 좀 쉽게 생각하거나 그러진 말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게 잘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4페이지.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기하학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게 될 건 뭐냐면은 점, 선, 면이야. 점, 선, 면. 자, 여러분들 뭐 점, 선, 면 모르지 않잖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런데 자, 지금부터 점이라는 거, 선이라는 거, 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정의를 내리고 가봅시다. 이겁니다. 자, 보면 여러분들 혹시 차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차원이라는 것은 뭐 영어로는 디멘션이라고 하고,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여기 지금 점선면이 쭈루 나와 있는 거, 차원은 그 어떤 공간에, 뭐 공간이라고 할 필요도 없고, 뭐 그게 직선일 선상일 수도 있고, 어떤 평면상일 수도 있고, 정말 이렇게 어떤 진짜 입체 공간일 수도 있고, 거기서 어떤 점이 하나가 딱 있다고 했을 때 그 점의 위치를 표현할 때 몇 가지의 용어가, 몇 가지의 팩터, 몇 가지의 요소가 필요한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차원입니다. 차원. 이거 좀 어려운 거고,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것은 그냥 몰라도 그만인데 나중에 딱 들어봤을 때 이런 것이 있었지 라고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게 나중에는 사실은 여기도 뭐 얘기 나겠지만 나중에 부등식 이미 배운 학생들도 있겠지만 부등식, 뭐 유리수와 실수, 나중에 쭉 더 넘어가 가지고는 미분, 적분까지도 굉장히 이 개념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 일단 점이라는 걸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이 점이라는 것의 정의가 뭐냐? 여기 저게 나와 있어요. 점의 정의는 크기나 공간을 점유하진 않지만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가상적인 개체. 그럼 봐봐. 자, 내가 이 어떤 칠판이라는 어떤 이런 평면이 있어. 그 중에 딱 요 점을 찍었어. 요 점을 찍어가지고 이 점의 위치를 알고 싶다 이거야. 그러면은 봐봐. 자, 얘가 내가 지금 이렇게 크게 그렸잖아. 얘를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하면은 이렇게 되지 않겠어? 크게 확대를 했다 치면은. 그럼 봐봐. 아니, 이 엄밀하게 따지면은 자, 여기 있는 점의 위치와 여기 있는 점의 위치가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점은 이상적인 점은 아니라는 거야. 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것도 점을 또 찍을 수 있잖아. 이것을 또 늘리면 그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점이라는 것은 절대로 면적을 가지지 않습니다. 면적을 가지지 않아. 그냥 이상적인 점은 그냥 하나 점으로 딱 찍혀 있고, 그 점은 아무리 확대를 해도 그냥 그 점 하나일 뿐이야. 자, 어려워. 지금 상황이 어려운 건 알겠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그럼 봅시다. 이런 점들이 어딘가에 딱 그냥 있다고 치자. 그럼 봐봐. 이건 평면 위에 있는 점이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점 하나만 존재하고 있다고 치자고. 그럼 얘를, 위치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야.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상황이야. 무인 상황이야. 거기에 그냥 점 하나가 있어. 걔의 위치를 파악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없다고. 없기 때문에 얘는 차원적으로 봤을 때 0차원이라고 합니다. 차원이 없다는 얘기야. 차원이 없다는 얘기. 그런데 자, 우리가 한번 보자고. 이 점들을 엄청 많이 연결을 했다고 치자고. 엄청 많이 연결을 해. 그런데 봐봐. 얘는 위치가 있다 없다? 그 위치를, 공간을 점유하지 않는다고 했어. 면적이 없다고 그랬어. 면적이 0이야. 면적이 0인 게 아무리 모여봐야 그냥 점 이상이 될 수가 없잖아. 아무리 모여봐야. 그치?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한대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얘가 무한개,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은 길이라는 게 생깁니다. 길이야, 길이.
자, 이 길이는 우리가 맨날 봐오던 겁니다. 뭐? 수직선이야, 이게 바로. 수직선. 그러면 우리가 길이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수직선에서의 위치를 표현하려면은, 자, 여기를 기준점이라고 있을 때, 얘를 표현할 때 얘가 뭐, 한 1, 2라고 한다면, 이 점의 위치를 표현할 때, 아, 얘는 2라는 위치에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아, 얘는 2라는 숫자 하나만 있으면 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몇 차원?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1차원. 자, 똑같은 방식으로 이 선들을 무수히 많이 쌓아 올린다면은, 무한대계로 쌓아 올린다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한번 이미 지금 지난 학기에 배웠던 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합니까? 좌표 평면으로 표시를 하지.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점 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X, Y로 표현해가지고, 아, 두 개의 조건만 있으면 이 평면 위에 점 하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2차원. 그리고 자, 이 면들을 앞으로 쭉 쌓으면 드디어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이라는 게 나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는 우리가 X, Y, Z라고 해가지고 요 점을 찍었을 때, 자, X, Y, Z 이렇게 세 개의 요소로 하나의 점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을 때 우린 얘를 3차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얘기하는 거 어려운 얘기고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자,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점들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들이 모이면은 면이 되고, 이 면들이 모이면은 공간이라는 게 나온다. 이게 바로 1차원, 2차원, 3차원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이거는 지금 이 점하고는 상관없어. 이 점하고는 상관없지만 나중에 우리가 미적분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저랑 공부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내가 분명히 이 얘기를 할 날이 올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쯤에. 이게 이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실제로 미적분을 하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의 큰 갈림길이 돼요. 그리고 4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될 무리수와 실수에서도 지금 이 수직선을 가지고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그때 가가지고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자, 점선면이라는 건 뭐다? 점은 그냥 점 하나고, 선은 면은 선들이 모여서, 공간은 뭐 이렇게 되지만 일단 공간은 우리가 아직은 다루지 않고 평면 도형을 이루고 있는 거, 점선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좀 알 수 있도록 합시다. 자, 6페이지. 자, 이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점선면이라는 것은 도형을 이루고 있는 기본 요소예요. 도형의 기본 요소. 어떤 도형들도 결국에는 점, 선, 면. 우리가 뭐 입체 도형에서의 예를 들면 점은 뭐 꼭지점, 입체 도형에서의 선은 모서리라고 하고, 평면 도형에서는 뭐 예를 들어 점을 꼭지점이라고 하고, 변을 뭐라고 합니까? 선을 변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면이 하나가 주어질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만, 이런 도형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뭐다?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으로 나눕니다.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으로 나뉘고, 우리가 일단은 먼저 평면 도형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입체 도형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평면 도형이라는 게 모든 거의 기본이기 때문에 평면 도형에 일단 머릿속에 좀 잘 들어오는 상태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도형들이 이제 만나는 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이건 뭐냐면은 교점, 교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교점이라는 것은, 자, 평면 도형에서의 교점과 입체 도형에서의 교점이라는 게 둘 다 존재합니다. 자, 평면 도형이야. 평면 도형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칠판 위에다가 그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평면 도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어떤 선이 두 개가 있어. 어떤 선이 두 개가 있어. 이 평면도, 이 지금 칠판에 그릴 수 있는 것 중에, 그럼 이 직선이 있고, 이 직선 우리 L이라고 하고, 이 직선 한번 M이라고 한다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만나는
요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교점이라고 합니다. 교점. 자, 입체 도형에서도 교점이 생길 수 있어. 어떤 거냐? 어떤 면이 이렇게 있는 거야. 면이. 어떤 이렇게 면이 있는데 지금 평면 도형의 평행 사변형처럼 그렸지만 얘를 우리 면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입체 도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근데 어떤 선이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쫙 만나고 이렇게 통과하는 이런 식의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자, 우리는 이 점도 뭐라고 하냐? 교점이라고 한다는 거야. 교점. 그런데 어떤 도형과 도형이 만날 때 이렇게 교점으로만 만나느냐? 그렇진 않다. 어떻게? 교선이 생기기도 한다. 교선. 자, 교선이라는 것은 입체 도형에서만 생기는데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자, 어떤 평면이 이렇게 딱 있어. 이런 면이 하나가 있는데 그 위에 면이 하나가 이렇게 더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요 앞에 있는 M 평면과 여기 L 평면 사이에 만나는 요 선들. 자, 얘는 점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으로 만나잖아. 선. 그지? 어떤 두 평면이 만나는 어떤 선. 요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교선이라고 본다. 자, 교선이 이런 식으로만 생기느냐? 아닙니다. 그렇게만 생기는 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도 우리 생길 수 있어. 이런 원기둥이 있는데 여기에 평면이 얘를 이렇게 뚝 자르고 있어. 이렇게 잘릴 수도 있지. 어떤 평면이 이 원기둥을 뚝 자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가운데 이렇게 만나는 점이 교선이 원의 모양으로도 우리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선과 선이 만나면은 교점이 되고 선과 면이 만났을 때 이때도 우리 교점이 생기지만 자, 면과 면이 만날 때는 교선이 생긴다. 이 교선 같은 경우는 결국 그래서 입체 도형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이거는 사실 이제부터는 이제까지는 조금 어떤 개념적인 부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그냥 좀 암기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자, 1-3번. 선분, 직선, 반지름. 1-3. 자, 선분, 직선, 반직선. 자, 선분, 직선, 반직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를 풀 때 가끔씩 되게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둘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 길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어떤 점 두 개가 있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어.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어. 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가장 가깝게 있는 직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선분이라고 합니다. 선분. 지금 여기서는 위에는 지금 직선부터 나와 있는데 지금 3번 선분부터 내가 지금 설명을 좀 해줄게. 자, 일단 왜 그러냐면 봐봐. 선분이란 것은 어떤 점과 점이 있을 때 이게 정이야. 점과 점이 있을 때 그 두 점을 잇는 가장 최단 거리, 가장 짧은 거리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선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분은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면 A랑 B에 이렇게 선분을 표시해요. 선분은 그러면 봐봐. A 바깥쪽, B 바깥쪽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 오로지 A와 B 사이에 어떤 한 직선만을 나타내는 거 우리는 선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직선이라고 해볼게. 여기서도 지금 직선이 1번입니다. 지금 교재에서는. 직선은 표현 자체는 이런 식으로 해. A랑 B랑 쭉 그려놓고 양쪽으로 화살표를 다 그려주는 걸 우리는 직선이라고 그래. 그럼 결국 직선은 뭐냐? 어떤 A랑 B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통과해서 무수히 연결이 되는 이 양옆으로 양쪽으로 다 있는 것을 우리는 직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직선. 그러니까 직선 AB 하면은 요 안에 A와 B 사이에 있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요 바깥쪽에 있는 모든 것까지 우리가 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요거 잘 기억해야 돼.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아니 선분하고 직선하고 헷갈려가지고 이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은 양쪽으로 다 있어야 된다. 선분은 요 둘 사이에서만 존재한다. 잘 기억합시다. 자, 중학교 1학년에서만 나오는 건 하나가 더 있어요. 마지막 반직선. 이 중학교 1학년에서만 나옵니다. 이거는 반직선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A, B 해놓고 한쪽으로만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 그러면 이제 자, 표시된 쪽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자, 직선은 양쪽으로 다 생각했는데 반직선은 표시된 쪽으로만 생각하겠다. 자, A가 있고 B가 있으면 지금 위에 표시된 것은 요런 직선이 되는 거야. 만약에 노란색으로 자, A, B 이렇게 돼 있다면 어떨까? 그럴 때는 여기서 요것을 생각하는 거야. 화살표 방향을 봐가면서 직선이 쭉 벌어지는 방향, 요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직선, 선분, 반직선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보통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자, A, B, C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어놓고 같은 것은 이렇게 해. 그러면은 자, A, B랑 A, C랑 얘네 둘이 이런 것들은 같을까? 자, 이런 거야. 봐봐. 반직선 AB는 얘잖아, 지금. 얘. 그지? 반직선 AC도 여기서 여기잖아. 그지? 똑같은 거. 얘는 같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직선 AB와 직선 BC. 이것도 당연히 같겠지. AB 뭐야? 이거고. BC 이거고. 하지만 예를 들면 선분 AB랑 선분 AC랑은 당연히 다르게 되는 거지. AB는 그냥 요거고 AC는 이것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이 두 개는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주어진 조건들을 직선에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문제 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1-4. 얘는 뭐냐면은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어떤 점이 있고 가장 최단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했어? 선분이라고 했고, 그 선분의 길이를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한다. 결국에 얘는 뭐다? 그냥 선분의 길이다. 선분의 길이를 우리는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한다. 자, 여기 정의가 나왔잖아. AB를 잇는 선 중에서 가장 짧은 선은 선분 AB. 바로 최단 거리, 바로 선분이지. 이것을 우리는 바로 거리라고 한다. 그리고 만약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으면은, 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만약에 같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중점이라고 부른다. 중점이라고 부르고, 당연히 A, M이라는 선분은 자, 2분의 1 A, B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전체 길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게 바로 중점이 된다는 거야. 전체 길이의 절반이 중점에 해당된다. 이거 그냥 수학적으로 나타냈을 뿐입니다. 수학적으로.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일단 선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다음은 각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 알아.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자는 거야. 자, 두 번째는 각. 우리가 각도라고도 더 많이 얘기를 하지. 근데 각이라는 것은 결국엔 뭐냐면은 어떤 한 점에서 두 개의 반직선을 그은 거야. 그래서 이 점을 우리는 O라고 하고, 자, 여기 A, 여기 우리 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OA 반직선이고, 얘는 우리가 OB 반직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이런 두 개, 시점이 O로 같은 어떤 두 반직선이 있는데, 그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어떤 도형,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각이라고 합니다. 이 각이라고 표시하고, 이런 각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표현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자, 첫 번째 각
O라고도 표시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중점, 요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어. 근데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각 A, O, B. 그러니까 A, O, B 이런 식으로. 근데 똑같아. 각 B, O, A라고 해도 전혀 문제는 없음. 자, 각 A, O, B, 각 B, O, A. 똑같아. 자, 결국에는 지금 얘네 둘 다 뭘 표시하느냐? 이 각도를 표시하고 있는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변과 여기서 우리 뭐 꼭지점이라고 표현을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각도의 크기야. 크기. 각의 크기. 자, 두 번째. 각의 크기. 자, 일단 이렇게 돼 있어. 어떤 두 반직선이 이렇게 일치하고 있다고 치자. 그럼 각도가 있니 없니? 각도가 없어. 이럴 때는 0도라고 하고 얘의 어떤 직선이 이렇게 완전히 펼쳐져 있어. 이때는 우린 뭐라고 하냐면 얘를 평각이라고 그러고 이 각도는 몇 도냐면은 180도가 됩니다. 자, 평각이 되고 180도가 된다. 자, 평각의 2분의 1. 평각의 2분의 1이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것을 직각이라고 하고 표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 직각 표시. 직각은 이렇게 표시하고 얘는 90도. 자,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봅시다. 자, 우리가 0도가 있고 90도가 있고 180도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우리가 그냥 얘는 각도가 없기 때문에 얘기가 없어.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직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우리가 평각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봐봐. 0도에서 90도 사이에 있는 요 각도.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예각이라고 합니다. 예각이라고 해. 그리고 90도에서 180도 여기 사이에 있는 애를 우리는 둔각이라고 얘기를 한다. 지금 얘기 다 나와 있어. 예각, 직각, 둔각, 평각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름 잘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지금 7페이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고 8페이지 한번 볼게. 자, 둔각, 평각까지 지금 나와 있다. 잘 기억하고 싶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부른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냥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냥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 이거는. 자, 두 번째 이제 맞곡지각이라는 것이 있어. 맞곡지각. 자, 다 지금부터 나오는 거 다 용어니까 그냥 암기하는 거야. 암기. 맞곡지각. 맞곡지각은 어떤 두 선이 교점을 가질 때 이 교점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각을 우리는 맞곡지각이라고 합니다. 야, 물론 지금 흰색으로 표현된 맞곡지각도 있겠지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두 개도 맞곡지각이 돼. 둘 다 맞곡지각이야. 어떤 두 직선이 한 점에서 교점을 돼 있을 때 이 교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로 마주보는 각이 바로 맞곡지각이고 이 맞곡지각은 사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은 맞곡지각은 같다. 봐봐. 지금 이 각과 이 각은 무조건 같게 돼 있고 이 각과 이 각은 무조건 같게 돼 있어.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 자, 얘는 평각이지. 직선이잖아. 직선이니까 평각이겠지. 자, 그러면은 이 평각에서 얘 더하기 이 빨간색 더하기 하얀색, 빨간색 더하기 흰색은 당연히 평각이기 때문에 180도가 될 거야. 그치? 이쪽에서. 근데 요렇게 돼서도 얘랑 얘 더하면은 뭐가 돼? 180도가 되잖아. 여기 흰 각을 1번이라고 여기를 2번이라고 하면은 자, 빨 더하기 1을 해도 180이고 빨 더하기 2를 해도 180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당연히 1과 2는 같을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맞곡지각의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점이 주어졌을 때 맞곡지각은 무조건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요거 있잖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앞으로 계속 나와. 고등학교 여러분들 수능 보는 그날까지 나오는 거니까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읍시다. 맞곡지각. 자, 네, 2-4 수직과 거리. 자, 근데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는데 두 직선이 만나는데 아주 특별하게 만날 때 이렇게 90도로 만날 수도 있잖아. 우린 이 90도로 만났을 때 얘네 둘이
수직으로 만난다라 그러고 실제로 얘네들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직교한다라고 표시를 해요. 직교한다. 자, 요 표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두 직선이 직교한다라는 것은 뭐냐? 90도로 만난다.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90도로 만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교한다라고 해요. 직교한다라고. 그리고 이렇게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 여기 지금 수직과 수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여기서 일로 내린 것을 수선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보다는 그 뒤에서 나온 얘기에서 수선을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자, 이건 어떤 거냐면은 봐봐. 어떤 직선이 있어. 어떤 직선이 있고 위에 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봐봐. 이 점과 직선 사이에 우리 거리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 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재야지 거리라고 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도 거리가 되나? 이렇게도 거리가 될 거고, 뭐, 사실 거리는 아무렇게나 재도 상관은 없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리라고 할 때는 아까 뭐 했던 얘기겠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재었어? 최단거리를 쟀지, 최단거리. 그래서 이 점과 이 직선 간의 최단거리를 우리는 점과 직선 간의 거리라고 합니다. 얘가 최단거리로 한 거야, 최단거리. 그럼 최단거리가 되려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하겠어?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야지만 최단거리가 될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된다? 우리가 거리가 되는 거야. 거리가 되는데 이 최단거리가 되기 위해 어떤 점이라든가 어떤 점에서 어떤 면이라든가 선에다가 직각으로 선을 쭉 내린 거, 직각으로 선을 내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가 바로 수선이라고 그래. 야, 이거 그냥 암기야. 어떤 점이나 어떤 점에서 면이나 어떤 선에다가 직각으로 선을 쭉 내렸을 때, 쑥 내렸을 때 이것을 뭐라고 하냐? 우리는 바로 수선이라고 한다. 수선. 이거 기억해야 돼. 그냥 수선이야. 그리고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수선의 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수선의 발. 자, 이거는 지금 암기하는 거야. 전부 다. 암기야, 암기. 자, 이게 거리고 얘를 우린 수선이라고 하고 얘를 이 점을 수선의 발이라고 한다. 자, 이거 그냥 정의니까 당연히 그냥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수선의 발, 수선, 직교 이런 말 자체는 앞으로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 내가 계속 그냥 설명해주고 넘어가고 이러고 있지만 왜냐하면 뭐 더 이상 해줄 게 없어. 그냥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 이 도형을 설명할 때 쓰게 될 계속 용어들이고 정의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위치관계. 요 위치관계는 뭐냐면은 자, 점과 직선, 직선과 직선, 직선과 평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는 점과 직선이야. 1. 점과 직선. 얘는 두 가지밖에 없어. 점과 직선이 따로 있느냐 아니면 직선과 점이 같이 있느냐. 요 두 가지밖에는 없어. 직선이 이 점을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 요거밖에 없다고. 자, 근데 내가 여기서 좀 설명해 주고 싶은 거는 거기다가 지금 적어 놓진 않았는데 자, 요런 것들, 이런 경우 이 점이 이 직선에 포함되는 상황인 경우 이런 걸 우리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점이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표현 방식을 잘 들어. 점이 직선 위에 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직선이 있고 점이 이렇게 있으면 저 직선 위에 있네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우리 여러분들 1차 함수라든가 좌표 평면 할 때도 간단하게 얘기는 했겠지만 자, 봐봐.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있을 때 X축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X축에 있는 것을 의미했었지. 이게 똑같은 거야. 어떤 점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표현이 됐을 때는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위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고. 알겠지? 자, 이 표현만 잘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두 번째는 직선과 직선. 자, 직선과 직선은 첫 번째 평행하다.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 세 번째
또 뭐가 있니? 일치한다. 네 번째, 꼬인 위치에 있다. 자, 이 세 개는 좀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고, 실제로 요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평면에서 생각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상황이야. 물론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다르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평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편할 거예요. 평면. 얘는 꼬인 위치는 입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편할 것 같아. 자, 평행하는 건 뭡니까? 평행한 거 이렇게 안 만나는 거야. 그냥 안 만나고 쭉 되는 거.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만난다는 거고, 일치하는 것은 두 개가 똑같다라는 거야. 자, 꼬인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말했지만 입체야. 입체인 상황이야. 예를 들면은 이렇게 평면이 하나 있다고 치자. 이 평면 위에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고, 어떤 직선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고.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봐봐, 입체적인 상황에서 생각하라고 그랬지. 이제 이동 공간 자체가 입체 상황이잖아. 그럼 내가 지금 팔 하나가 직선이고 요거 하나도 직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요 직선과 요 직선은 만나지 않아. 그지? 그렇다고 평행하지도 않아. 평행한 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지. 현재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럼 얘네들은 뭐야? 자, 평행한 것도 아니야. 한 점에서 만나지도 않아 지금. 그지? 그리고 일치하는 것도 아니야. 그럼 뭐야 얘네 둘이는? 이게 바로 꼬인 위치에 있는 상태야. 자, 이런 꼬인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정육면체 같은 것들을 그려줍니다. 보통 문제에서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여기를 우리가 A, B라 한번 요 직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요 직선과 요 직선과 만나. 자, 직선이라고 그랬어. 그럼 얘는 쭉쭉 벗어나 이렇게 끝까지 있다라는 소리야. 이 직선과 만나는 직선을 한번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게. 얘 지금 만나는 직선. 자, 얘 만나지. 여기서 만나잖아. 얘도 만나지. 자, 얘도 만나고 얘도 만나. 이렇게 만나는 직선이 4개가 되는 거야. 자, 그럼 평행한 직선은 몇 개가 될까? 자, 평행한 직선은 얘 평행하겠지. 얘 평행하지. 얘도 평행하지. 얘도 평행해. 이렇게 평행한 직선도 하나, 둘, 3개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 꼬인 위치는 이런 것들이야. 얘네들 봐봐. 지금 봐봐. 지금 내가 녹색으로 표시한 거하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선하고 어떤 식으로 만나니? 안 만나.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아.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아. 뭐 일치하는 건 당연히 아닐 것이고. 그럼 뭐야? 이런 위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지금 떨어져 있는 거, 공간상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문제 풀 때 보통 이런 문제들은 어떤 뭐 육각 기둥이라든가 뭐 이렇게 정육면체, 직육면체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까지 다 끝난 거야. 다 끝난 거고, 마지막에 이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자, 이 평면의 결정 조건은 사실 교육 과정에서는 사라졌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사라졌는데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일단 넣어놨고, 그냥 읽어보고 이해 안 가면은 그냥 넘어가도 무방합니다. 그냥 그대로 넘어갈게. 자, 공간에서 직선과 어떤 면. 자, 요번엔 직선이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직선과 면. 직선과 면이 만날 때 위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는 이 평면 안에 직선이 있을 수가 있겠지. 이걸 우리 포함한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이 칠판 위에 내가 직선 하나 그으면 이 직선 자체가 이 칠판 안에 포함이 돼 있잖아. 이런 상태가 바로 직선에 어떤 포함한다는 관계가 될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경우 몇 번 그렸지만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는 자, 한 점에서 만나지. 얘는 그냥 만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뭐 한 점에서가 생략이 된 거야. 그러니까 직선과 평면이 만나는데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만난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런 평면과 직선도 이렇게 평행하게 있을 수 있어요. 평면이 이렇게 밑에 있고 직선이 위에 있는 거야. 평행하게.
그러면은 절대로 이 직선과 얘는 만나지는 않겠지. 평행가도 만나지를 않는다. 이때 이제 평행하다. 평행하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은 만나지 않는다. 요거까지 우리가 같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에 있어서도 점이 있고 어떤 평면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났을 때 우리는 이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이것이 뭐라고 아까 수선이라고 그랬고, 수선이면서 얘는 수선의 발. 그렇게 수선의 길이는 결국 뭐다? 거리. 이렇게까지 된다라는 거 다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 평면과 평면. 자, 첫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거의 비슷해. 일단 일치한다. 일치하면 뭐야? 어떤 평면이 있고 그 평면이랑 어떤 새로운 평면이랑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한 선에서 만난다. 자, 아까 처음에 그렸었던 거, 교선 할 때 우리 처음 그렸던 거. 이렇게 한 선에서 만난다. 한 교선에서 만난다 라고 하고, 이것은 뭐지? 교각, 교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교선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행. 면 자체도 이렇게 평행하게 두 개가 있을 수 있잖아. 만나지 않도록 평행한 경우도 있다. 얘는 만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내릴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지금 뭐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좀 설명을 쭉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용어 자체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일단은 문제 풀 수 있을 정도로만 일단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4장 나와 있지. 평행선의 성질. 자, 선생님이 뭐라고 써졌니? 거기다가 제일 중요하다고 써졌어. 자, 이 평행선의 성질이라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면서 계속 사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평행선의 성질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이거는 별표를 내가 5개. 내가 별표 5개는 내가 채울 수 있는 별표의 끝이야. 평행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앞으로 2학년 때 배울, 예를 들면 뭐 닮음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계속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배우는 뭐 예를 들면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평행선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평행선의 성질 이런 것들 잘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합시다. 자, 일단 평행선이라는 걸 배우기 전에 일단 이런 것부터 배울게. 자, 어떤 선이 두 개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평행하지 않은 선이 주어져 있고, 이 두 개의 선을 모두 관통하는 어떤 직선이 하나 더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선이 3개, 지금 눈에 보여지는 데에서만 선이 3개가 있고, 이 선 3개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각이 몇 개가 있니? 총 8개의 각이 있어. 8개의 각. 어디? 자, 요각, 요각 해가지고 총 8개의 각이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내가 얘기할 것은 동위각, 엇각이라는 얘기를 할게요. 동위각과 엇각. 요 얘기를 할게. 자, 우리 요 얘기 하기 전에 아까 좀 전에 배웠었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 우리 얘랑 얘를 뭐라고 했지? 얘랑 얘를 맞꼭지각이라고 그랬어. 얘랑 얘도 맞꼭지각이 될 것이고, 얘랑 얘도 각각 서로 맞꼭지각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꼭지각은 어떻다? 같다. 맞꼭지각이 같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해 줬었던 요 각들은 서로 같은 각이 됩니다. 크기가 같은 각이 된다. 근데 동위각은 뭐냐? 동위란 위치에 있는 각.
자,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각을 우리는 동위각이라고 합니다. 엇각은 뭐냐?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을 엇각이라고 한다. 자, 동일한 위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우리 만나는 각이 나와 있는 이렇게 두 개의 점을 한번 각각 같이 생각을 해보자. 자, 봐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거 있지. 좌표 평면에서 1, 2, 3, 4분면 하듯이 여기를 우리가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처럼 해가지고 번호를 한번 매겨보자고.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를 1, 2, 3, 4 이렇게 한번 번호를 매겨보자 이거야. 자, 매겼어. 그럼 뭐야? 동위각은 뭐냐면은 같은 위치에 있는 각, 여기에 있는 각과 여기에 있는 각을 우리는 동위각이라고 해요. 동일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2번 여기와 같은 각은 얘가 될 것이고, 얘와 동위각은 얘가 될 것이고, 얘랑 동위각은 얘가 될 것이야. 그러니까 뭐야? 같은 위치에 있으면 그냥 우리 다 동위각이라고 불러. 그럼 각각 동위각이 4개가 생긴 거야. 그치? 자, 엇각은 뭐냐면은 조금 쉽게 얘기할게. 동위각의 맞곡지각을 엇각이라고 해. 봐봐. 얘의 동위각이 어디야? 얘지. 색깔 다르게 해줄게. 자, 얘의 동위각은 얘야. 얘랑 얘는 동위각이야. 그지? 동위각의 맞곡지각인 얘지. 얘와 얘가 엇각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엇갈려 있는 위치, 이렇게 엇갈려 있는 위치를 우리는 엇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랑 얘도 엇각입니까?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요 안쪽에 있는 애들만 우리가 동위각과 엇각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기본적으로 평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동위각과 엇각이라는 얘기는 쓸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 실제로 동위각 엇각 하면은 거의 평행선에서 다루게 됩니다. 평행선에서 다루게 되고, 동위각 엇각 요렇게 알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자, 동측 내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동측 내각은 뭐냐면은 얘랑 얘 안쪽에 있는 내각, 요 안쪽에 있는 내각, 요 두 개를 동측 내각이라고 하고, 얘는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사라졌어요. 옛날 교육과정에 나왔던 내용이고, 가끔 좀 오래되신 선생님들, 오랫동안 이제 교직편을 잡으신 선생님들께서 가르쳐 주실 때, 동측 내각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다 일단은 집어넣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동위각, 엇각 이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평행선에서의 동위각, 엇각 요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봅시다. 평행선의 성질이니까 평행선을 그어볼게. 이렇게 두 선이 평행하다라는 가정하에서 동위각과 엇각을 한번 내가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게. 이렇게 선을 그었어. 그럼 동위각은 자, 여기와 여기가 동위각일 것이고, 자, 요각과 요각이 동위각일 것이고, 요각이 동위각, 요각과 요각이 동위각이 또 되겠지. 자, 딱 봐도 어떠해? 동위각은 같아. 무조건 같아. 자, 평행선에서 동위각은 같다. 자, 여기 지금 이 별표 5개를 친 게 요 한마디가 거의 별 4개를 잡아먹습니다. 자, 플러스 엇각도 같다. 자, 이 별 4개 중에 이 별 5개 중에 4개는 동위각과 엇각은 같다. 요 말 하나에 별 4개를 줬어, 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만큼. 정말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봅시다. 자, 이게 왜 같을까? 자, 봅시다. 얘가 평행하기 때문에 그래. 평행하기 때문에 얘의 위치, 얘가 지금 이 안에 있는 위치와, 그치? 자, 요 안에 있는 위치를 잘 생각해 보면은 완전히 동일하잖아. 평행하기 때문에.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얘랑 만나는 각이 완전히 같다고. 그렇기 때문에 동위각이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요각과 요각이 동위각이 같을다라는 얘기고, 이것과 맞곡지가 같잖아. 그러니까 엇각도 당연히 같겠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각과 얘는 동위각으로서 같지만 얘랑 맞곡지각인 얘도 당연히 같을 것이고, 엇각인 요각도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거 진짜 완전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고 있읍시다. 동의각과 엇각은 같다. 자, 요거 가지고 우리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봐봐, 얘네 둘이 평행하다면 동의각과 엇각이 같다. 자, 이것도 성립하지만 만약에 동의각과 엇각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그 두 직선은 평행하구나도 성립이 된다라는 게 4-4번이야. 그러니까 이 평행하면은 당연히 동의각과 엇각이 같아. 그런데 우리가 평행하다는 건 모르는 상태에서 동의각과 엇각이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당연히 그럼 이 두 직선은 평행하구나라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이런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보통 나오냐면은, 자, 이렇게 돼 있고 항상 이렇게 나와요. 이런 다음에 요 각도 구하세요, 요 x도 구하세요,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근데 여기 l하고 m이 있는데, 자, l과 m은 평행해요. 이거 평행하다는 기호야. 요게 이 사선 두 개 그어주면 평행하다는 기호야. 평행해요. 이렇게 나오면 우리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자, 무조건이야. 이유를 달지 마. 무조건이야. 얘 중간에 꺾여지는 점에서 얘네 둘과 평행한 직선을 하나 더 그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보통 여기서 요각을 줘. 요각을 예를 들어서 뭐 30도 이렇게 주고, 자, 요각을 예를 들어서 뭐 50도 이렇게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150도 너무 많다. 여기서 120도 이렇게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봐봐. 자, 얘랑 얘는 엇각이잖아. 당연히 같겠지. 그럼 여기는 30도야. 자, 얘 120도니까 얘는 120하고 몇 도 더해야지 180도가 되겠어? 180도가 되려면은 여기 60도가 되겠네. 그러면은 그치? 그럼 얘가 60도니까 얘가 엇각이어서 60도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 다 더하면 어떻게 된다? 90도. 그래서 얘가 x가 바로 90도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 자, 이 문제 되게 자주 나오고, 어차피 너희들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뭐 시험에서 보진 않겠지만 지금 선생님이 주는 교재 문제집에서 문제를 아마 풀어볼 수 있을 거야. 아마 자, 문제를 한번, 오늘은 지금 일단 1강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수업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로 휴원이 언제까지 될지 그건 아직 나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좀 뭐 괜찮아진다면은 다시 나와가지고 수업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여러분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부분들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는 자료 같은 경우도 문제들 반드시 풀어보고 나중에 이제 갖고 와가지고, 사실 채점도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 답지를 뒤에다 같이 붙여놨어요. 붙여놨으니까 여러분들 다 풀어보고 답지 체크를 한번 해본 다음에, 여러분들 교과서 문제입니다. 교과서 문제를 그대로 지금 뭐 타이핑을 해가지고 출력을 해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풀이를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요번 주 내에 이런 비슷한 강의를 한 번 내지 두 번을 지금 더 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도 그 시간에 맞춰서 공부, 학원은 못 나오지만 어쨌든 집안에서라도 학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있을 텐데, 어쨌든 집에서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공부들을 했으면 좋겠고, 중등 기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4번 내지 5번 정도의 강의를 통해 가지고 한 학기를 다 끝낼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잘 쫓아오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 정도 충분히 풀어볼 수 있도록 하면은 아마 실제로 뭐 큰 문제 앞으로 더 넘어가는 그런 그 과정에 있어서의 큰 문제는 없을 테니까 꾸준히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어요.